연애학원에서 교육하는 남녀관계의 밀당 중 밀어내기. 안녕하세요. 코치 하워드입니다. 오늘은 연애학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남녀관계의 밀당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그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대인관계 처세술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란 일종의 언어의 유희로서 웃음을 줌과 동시에 상대방을 생각에 잠기게 하거나 혹은 억울한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변명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남녀 관계의 밀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전 경험 없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상황이 오래도록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 문화 속에서의 레그는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레그라함은 10년 전에 정리된 리스트를 보고 외우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외운 말을 내뱉기 바쁜 수준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수박겉 핥기식으로 배우고 제대로 그 수박 맛을 표현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더 좋은 남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2030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진짜를 보여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혹의 기초에 관한 콘텐츠는 10개 정도 업로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픽업 강의를 수강했거나 혹은 수강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강의부터 꼭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맞는 레그 그리고 실천법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레그를 남발하게 되면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오히려 본인의 사회적인 가치만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기는 충분한 연습 이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고 한다면 실천에 어려움이 있고 실천을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란 어렵습니다. 필드에 나갈 때에는 모든 것을 직감에 의존하며 오직 실천에만 집중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미리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의 밀당인 밀어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남녀 관계란 남자 혼자서 하는 원맨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분명히 본인이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한 남녀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느낄 것이 명백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남녀 관계를 위해서라면은 밀어내기를 잘 해내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더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물론이고 여성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남녀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밀어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고3 수험생이 목숨을 걸고 수능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유혹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언어의 유희를 처음 접하신다면은 그것은 마치 필수 과목 중 하나를 아예 공부를 안 한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연애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언어의 유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중국에서 일본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쪽으로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올바른 방향성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이해나 기초가 2022년 현재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유혹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저는 마술을 하며 루틴 게임에 의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올랐더니 앞에 더 큰 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아 보였던 산의 정상을 향한 여정은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은 3천리 길이 될지 4천리 길이 될지 모르는 방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실 속에서 진짜로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과 성공적인 사람들을 모델 삼아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황 없이 가장 빠르고 쉽게 그 산의 정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오르고 싶다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라 할 수 있죠.
언어의 유희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유머 없이는 내글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어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어의 유일한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형의 말의 사람들의 상상력과 생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언어의 유희는 힙합이나 랩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시와 문학에서부터 이러한 기술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임, 리듬, 이미지, 심볼, 시밀리, 메타포어, 패러독스, 아이러니, 앰비규이티, 어시밀레이션 등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익숙한 패턴의 그림 혹은 익숙한 패턴을 깨는 반전 등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스트리트맨 파이터에서 한 댄서가 춤을 출 때 마치 그 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이처럼 언어의 유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심장박동수를 재는 기계가 보이지 않는 심장박동수를 숫자와 그래프로 표현해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사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언어의 유희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중들이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지식과 현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표현, 혹은 프리스타일 혹은 리더십 혹은 자신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자라면서 오직 특정한 지식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눈을 가리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잠이 든 멍한 상태에서 살아간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는 곧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색안경을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색안경은 마치 본인의 삶과 인성의 일부이고,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 색안경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은 초월적인 현실은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초월적인 현실을 누리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언어의 유희와 함께 내들을 유머처럼 사용해보기. 그럼 본격적으로 예시를 통해 남녀관계의 밀당과 무관심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냐? 기준이 되는 말,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고, 이를 잘 응용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응용적으로 그 순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마술 카드도, 멘트도, 루틴도, 스크립트도 준비하거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른 문제를 풀어내고 맞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기본기와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핵심이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프리토킹을 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프리토킹을 잘하고 싶다면은, 혹은 다른 말로 토플 IBT 시험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법,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등의 기본적인 5가지 능력을 모두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언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러한 언어를 응용해서 활용하세요. 절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습관의 법칙에 의해 본인이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고 흉내내는 수준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기본 공식과 같은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 12년 동안의 사교 활동 끝에 저는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냐? 아, 그래요? 응, 귀걸이가 엄청 크다. 되게 좋아 보이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 왠지 아프리카 가면 주장이 반할 만한 사이즈야. 크크크. 더 미스터리 메서드 144페이지. 유혹의 기본적인 패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의 패턴은 더 높은 가치의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하이어 밸류 혹은 DHV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더 높은 가치의 남성을 이루어내는 것을 행동을 통해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높은 가치가 아닌 사람이 척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가치란 비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바꾸고자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결국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사회가 인정하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여성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결국 진짜가 되어야만 했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인 짐론의 말처럼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는지 보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RSD 타일러 더드는 이를 being, not doing 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를 상응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안에 있는 대로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어 DHV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미스터리가 설명했던 유혹의 가장 기초는 먼저 높은 가치를 나타낸 이후에 내드를 통해 여성의 잠재적인 가치를 낮추고, 그리고 이후에 가치 탐색과 자격 부여를 통해 여성의 가치를 나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스터리 메서드 136쪽에 나오는 인지된 사회적인 지위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 미스터리 메서드 136페이지 인지된 사회적인 지위 위 내용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 남성이 말을 거는 순간 남성의 가치는 낮게 판단이 되지만 DHV를 통해 남성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내글을 통해 여성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낮춘 이후에 A3의 과정을 통해 다시 여성의 가치를 높여 C1에 진입할 때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 사회적인 가치가 동등하게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글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여성의 가치를 낮추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결국 여성의 가치를 높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해야만 하고요.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며 연애학원에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만 하는 남녀 관계의 밀당 이론입니다. 아주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1세대로 고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었습니다. 만 12년 동안 필드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의 성공이 중요했었고 정말 간절하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유혹을 이해하고 매일같이 상상하던 것들을 모두 현실로 이루어내었습니다. 총 12년의 시간 동안 저는 4년의 데이 게임, 4년의 클럽 게임, 그리고 4년의 클럽과 라운지 바 게임을 했었습니다. 모든 필드를 섭렵하였고 저와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이단 헌트, 밀락, 킹캉, 녹기사, 윤, 탁시크, 썬더호크 등과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썬더호크는 필드에 나갈 때마다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다 업체였기 때문에 적대시를 하다가 3년 정도 매일 같이 마주치다 보니 나중에는 같이 놀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썬더호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와 같이 매일 같이 달렸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일종의 실험실과 같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방황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콜드 어프로치, 수천 번 이상의 애프터, 그리고 현재 결혼을 하기까지 제가 남녀 관계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진솔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성공이었고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각설하고 레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적인 언어는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가장 효과적인 IODIOI 표현법이었고 앞으로의 10년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개그맨들이나 재미있는 사람들 혹은 완벽한 유혹자는 이러한 이중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며 반전을 통해 웃음을 선사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AFC들처럼 칭찬을 하나 싶다가도 반전 속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버리죠. 다양한 이야기와 반전 속에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적절한 당기기가 수반된다면은 결국 남성이 가진 매력에 빨려오느라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중적인 언어는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언어의 유희로서 여기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진정성, 야성미, 멋짐 등을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하게 된다면은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인간의 최대의 표현 범위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색깔과 고유함을 통해서 누구든지 매료시킬 수 있는 마성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옷 이런 스타일 좋아해? 네,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아, 그래. 털 스웨터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스타일 나한테는 진짜 친숙한데. 아, 왜요? 털 옷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이런 옷 자주 입으시거든. 지금 스타일이 완전 우리 할머니 패션인데. 유혹자라면 항상 자신이 말하는 것이 칭찬인지 혹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인지 헷갈리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남성의 무기가 관심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IOI와 IOD를 섞어가면서 시소지를 잘하는 것은 곧 생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마치 그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결국에는 반전이 있어서 아프리카 추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담긴 표현 때문에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칭찬인가? 라는 생각에 잠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하자면 생각에 쉽게 잠기는 여성일수록 쉽게 수능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생각에 잠기지 않고 주도적이며 현존하는 여성들의 수능도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여성은 뭘 해도 수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뭐 좋아해? 너는 잘하는 게 뭐야? 아, 왜요? 털 옷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이런 옷 자주 입으시거든. 지금 스타일이 완전 우리 할머니 패션인데. 아, 뭐야. 크크.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왜, 우리 할머니 무시하는 거요? 크크, 우리 할머니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패션 잡지 보는 게 취미셨어. 아, 진짜요? 응, 너는 뭐 공부하는 거 있어? ACS 모델에서 어트랙션은 DHV 플러스 IOD 플러스 IOI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컴포트 단계는 그저 수능도와 투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S는 시효적 긴장감을 높이고 S를 낮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전만 12년 동안 상위 0.01%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유혹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실은 내포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은 할머니, 가족, 어린 시절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깊은 내포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초보자들이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포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처를 받는 것이 싫다면은 내포를 형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이 한 말을 믿으며 아 진짜요? 를 할 때면 간혹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한 뒤에 날 너무 믿지 마. 난 나쁜 남자야. 안 돼 라며 더욱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밀어 엄청난 감정적인 자극을 선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전혀 안 믿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휴 다행이다. 또 내가 여자한테 상처 줄 뻔했네. 라고 말을 이어가면서 프리셀렉션을 함과 동시에 여성을 좀 더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DHV에는 일관성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나, 말로 높은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은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고 높은 가치인지 혹은 낮은 가치인지 비언어를 보면서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개방 자신감 훈련을 해서 실질적인 리더십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훈련하여 잠재된 남성성을 꺼내어만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이 이후에 끌려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수능도 테스트를 던지면서 여성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진짜 궁금한데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거야? 아니요. 아, 진짜 궁금한데. 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없어도 저러한 말을 던지면서 그 순간 즉흥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흥성이 있어야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것과 같지 않은 나의 것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준비한 루틴이나 멘트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의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큰 울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혹시라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면은 인생의 가치관에 연관된 큰 주제의 이야기를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왜 살아? 물어보면 대답해주나? 아니요. 일단 들어보고요. 크크크. 그럼 안 물어볼래. 아, 뭐예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너는 왜 살아? 점점점. 사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수능도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도 쉽게 말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은 아예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다 일단 큰 수능도를 필요로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교육했던 NLP 유도 대화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레포를 형성하는 방향성으로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래처럼 유머스럽게 상황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래서 물었어. 물음표. 근데 좀 순수한 거 같아서 좋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계산적이잖아.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원래 좀 특별하죠? 아니, 근데 진짜 너 공부해봤어? 패션이요. 응, 패션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 사실 대화라는 것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녀 관계에 도움이 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패턴을 이해한다면은 그 무한대의 선택지에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관계 프레임을 형성함은 물론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고 상대방의 수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의 대화 이후에는 IOI에 대한 빌드업과 상대방의 수능도를 확인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강화시키는 것에 꼭 초점을 맞추기를 당부해드립니다. 어떠한 멘트보다도 분위기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없이도 유혹을 하는 영상도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옷적 긴장감을 만들어낼 때에도 항상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라는 말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긴장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MC2라는 공식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명백한 기준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멘트보다는 분위기가 우선이다. 라는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그 현실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한다면은 유혹자들이 마스터한 비언어나 서브텍스트 그리고 일관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무관심의 표현의 예시. 뭐, 이거 손톱 진짜야. 엄청 길다. 아니에요. 못 들은 척. 응, 이런 거 손톱 기르려면 얼마나 걸려? 한 10년 기른 거 같은데. 크크크. 혹은 이거 가짜 손톱이에요. 네일숍에서 붙인 거예요. 어, 그래도 잘 어울리네. 실망한 느낌. 또 다른 무관심의 표현의 예시. 너 요리 잘해. 네. 정말 대장금이죠. 거짓말하지 마. 라면밖에 못 끓이는 거 아니야? 저 된장국도 할 줄 알고 갈비찜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무관심의 표현의 예시. 여성이 남성의 흉부를 만진다. 아, 거기는 더듬지 마. 헐. 원래 이렇게 더듬는 거 좋아해? 거기가 내 XX대야. 책임질 거 아니잖아. 크크크. 또 다른 무관심의 표현의 예시.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근데 왠 줄 알아? 왜요? 너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이잖아. 우린 싸우는 것도 열정적일 거야. 크크크. 나랑 싸우면 맨날 질 텐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이김.